안녕하세요. 논리 체인호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주제는 이래도 안 할래?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요, 인문 논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논술에 대해서 많이 잘못 알고 있고, 논술이라는 건 나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나는 글 한 번 써본 적이 없고, 난 내신도 낮고, 근데 내가 어떻게 논술을 붙는단 말이야? 라는 생각으로 논술을 거부해 왔다면, 오늘 영상 이후에 여러분들도 이젠 논술로 학교 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 보시고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대표적으로 서울의 주인권 대학으로 할 수 있는 경희대의 모든 전형을 논술 전형과 비교해 보면서 논술 전형이 왜 매력적인지, 신의 선물인지, 왜 해야 되는지를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이해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경희대라고 설정한 이유는 거의 서울의 주인권, 동대, 외대, 건국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샘플로 하나 가져온 것 뿐입니다. 자, 제가 이 자료들은요, 경희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토대로 한 겁니다. 경희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합격자들의 평균이 내신 1.6등급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죠. 2등 맞기 어렵죠. 사실은 학교에서 과연 몇 명이 될지 궁금할 정도로 높고요. 자, 이거는 이제 경희대 경영학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위에 있는 대학들은 더 심하겠죠. 보통 1.2대까지 막 가거든요. 네오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2.4등급이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쉽지 않은 등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신이 자 2.5 이하나 3등급인 친구들은 경희대를 갈 수 없는가? 보통 학교에서 자사고나 특목고가 아니면 내신이 3등급을 넘어가면 거의 수시는 포기하는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3등급 이하에서 5등급까지도 굉장히 좋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한번 보십시오. 논술 전형은 이제 수능 2개 합이 5등급입니다. 그러면 단적인 예로 자 사탐을 1등급을 맞고 국영수 중에 하나만 4등급을 맞아도 경희대 논술로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사탐 하나 맞고 국영수 중에 제일 잘한 게 4고 나머지가 5, 6이 간다면 우리 갈 수 있는 대학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경희대를 갑니다. 내신도 보세요. 3.6등급에서 6등급까지. 그러니까 6등급 학생도 붙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1.6, 2.4에 비하면 자 우리 6은 그렇다 치더라도 5등급만 봐도 굉장히 안 좋은 내신 등급인데도 논술로 붙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논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정시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합격자들 국어 2, 수학 1, 영어 1, 탐구 2 굉장히 높네요. 경희대가 이 정도라면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이대, 성대는 아마 국영수 올 1, 탐구 1이 나와야 되겠죠. 자, 경희대로 다시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시로 이 정도 가야 되는데 논술 전형은 합이 5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정시를 죽으라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2등급 맞는 게 만만치 않은 학생들은 국영수에 올인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자신 있는 걸 좀 더 밀고 조금 자신 없는 걸 조금 밀어놓고 그 시간을 집중적으로 논술을 한다면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합격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의대 같은 경우 세계 합이 3대 전략을 잘 짰죠. 국어 1, 수학 5, 영어 2, 탐구 1입니다. 이 경우는 수학을 굉장히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와 영어 탐구로 맞추는 바람에 경희대 최고의 학부인 한의대를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인문학부 붙은 친구를 봅시다. 국어 3, 수학 4, 영어 2, 탐구 2입니다. 합이 5. 국어 3, 탐구 2도 되고 영어 2, 탐구 2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친구는 논술 전형으로 붙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췄고 붙었죠. 그러나 지금 정시 점수를 하면 절대 서울권 못 갑니다. 자, 우리 지방 군입대도 가기 힘들 정도의 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경희대 인문학부에 붙은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제가 논술을 해설하기보다는 분명히 논술 전형 6번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신이 안 좋으니까 그냥 수시를 버려보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반대로 내가 수능을 열심히 해도 아까 말한
2112라는 걸 맞추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시에 오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거죠. 차라리 내가 지금 정시로 서울권대학을 갈 수 없다면, 또는 내신으로 내가 1점대 56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전략적으로 잘할 수 있는 과목 하나, 탐구가 좀 쉽다면 탐구 하나, 그 다음에 국영수 중에서 자신 있는 거 하나 집중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조금 비중을 줄여서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논술을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꿈의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국어 강의를 열심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능 국어가 어려워서 점수가 3, 4등급으로 평상시보다 떨어진 친구들이 너무나 많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국어 하나가 3, 4등급으로 내려가는 순간 다른 과목을 잘 봐도 서울권대학은 들어가기가 어렵죠. 하지만 내가 국어 강의를 조금 덜 들었더라도 나머지 내가 논술을 미리 준비했다면, 탐구가 최소 2가 나왔다면 5로 나는 경희대를 논술로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롯이 정시만 준비했을 때 축구라고 1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떨어지거나 그냥 유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어나 영어, 수학이 한 등급이 오른다고 해서 원하는 대학까지 올라가는 거나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논술은 내가 조건만 어떤 형태로든 조합을 해서 맞추기만 한다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대학을 내가 결정하는 전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고 신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동대, 건대, 외대조차도 자, 두 개 합이 4입니다. 사탐 2를 맞으면 국영수 중에 하나가 3, 나머지는 4, 5 맞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위에 있는 대학들도 3개 합이 6입니다. 성대, 서강대. 그러면 사탐 2를 맞았다면 국영수 중에 국어가 3 떴다면, 영어가 2 떴다면, 수학은 4, 5 맞아도 성대, 서강대, 이대 다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영수 공부 과목 중에 하나 정도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내려놓거나 또는 두 개를 전략적으로 내려놨을 때 논술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무조건 제가 논술하라는 건 아닙니다. 논술 한다고 100% 다 붙는 건 아니겠죠. 똑같이 제가 논술 투자해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국어도 1년 내내 투자해서 안 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차피 오르지 않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쨌든 시간 대비 투자한 것들은 내가 논술이 아마 훨씬 적었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전형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지 반드시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더라도 채인호 강의를 들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객관적 정보를 정확하게 전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논술 도전해서 꼭 합격해 보시기 바랍니다. 논리 채인호.